자, 모선 구성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선 구성 방식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각 종류별 그림하고 구성도하고 각각의 설비별 특성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거나 암기하시는 데는 뭐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5년 동안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딱 두 번 출제가 됐고요. 문제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선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뒤에 제가 보호개전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모선 보호개전 방식도 두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문제의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사항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까지만 잘 습득을 해 두셨다가 암기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합격점 이상의 점수는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선이란 뭐냐 보겠습니다. 모선이라는 것은 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보셨지만 기술사 답안지에 쓰시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게 정리된 내용으로 기술을 하셔야 되겠죠. 자, 모선이란 뭐냐? 변압기, 조상설비, 송전선, 배전선 및 기타 부속 설비가 접속되는 공통의 도체이다. 매우 중요한 설비죠. 왜냐하면 모선에서 사고가 나면 모선 후단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이 회로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정전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이 모선은요, 자가용 전기 설비에서는 거의 단모선을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선은 90% 이상의 그 수용가 쪽에서 단모선을 쓰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설비들, 뭐 방송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뭐 삼성 반도체나 아니면 석유 파워 플랜트처럼 대규모의 어떤 그런 시스템 쪽에서는 정전이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선이 어떤 하나의 모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거를 절취할 수 있는 예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부하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중 모선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단일 모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변압기가 있고 밑에 이게 모선입니다. 모선에 각각의 부하 설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더들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발전기도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조상 설비도 연결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연결이 되는데 단일 모선은 모선 자체가 하나인 거죠. 일반적으로 모선은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모선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단일 모선 방식을 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아주 간혹가다 모선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모선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시기에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설비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설비에서는 이중 모선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일 모선은요. 시스템이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대신에 모선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모선을 복구하기까지 정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가장 단순한 모선 방식이다. 소요기기, 용지 등이 적어 경제적이다. 모선 차단기의 사고, 보수 점검 시 전체적인 정전이 발생이 된다. 이 모선을 통해서 부하 설비에 전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선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정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모선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 모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일 모선이긴 하지만 섹션 구분합니다. 여기 이제 구분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변압기가 한 대였지만 요번에 변압기가 두 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타이 시비를 걸어서 운전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쪽 모선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이쪽 변압기를 이제 유지보수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정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 타이 시비를 개방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얘를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이 뭐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교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회로에서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모선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섹션 구분 단일 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모선, 단일 모선 방식하고 특성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운전, 통합운전이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이걸 투입하게 되면 타이 12를 투입하게 되면 변압기가 병렬 운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 얘를 떼어내고 이쪽에 있는 부하들을 적절하게 이 한쪽 변압기로 이제 한쪽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운전하는 방식을 통합 운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운전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시 파워 퓨즈, 연락용 차단기 간 보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사고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차단기를 투입해서 부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회선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간선에 있는 이 피더에 있는 차단기가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상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캐스케이딩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 고장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된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고장을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되냐면 이 연락용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작을 해주는 순서로 보호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동작하고 얘가 동작하면 회로가 여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쪽 간선에는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동작을 하고요. 이게 1번, 이게 후순위로 동작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얘가 동작하게 되면 고장전류가 이 고장전류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장전류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얘가 먼저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먼저 동작하게 되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 정전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송배전 공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셔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사고 범위가 보호 협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범위가 확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이제 그 동작 순서를 정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섹션 구분 단일 모선 방식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모선을 보겠습니다. 이중 모선은 모선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선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모선으로 절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모선을 이중으로 가고요. 이중으로 설치하고 대신에 이제 이중으로 설치하는 대신에 보호 개전 방식도 조금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경제성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비, 부지, 면적 등이 증가가 된다.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모선 점검 및 운영이 편리하다. 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혹은 점검을 해야 될 때는 절체를 시키면 되니까 정전 시간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정전 시간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유지보수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모선에 비해 개통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당연한 거죠. A모선이나 B모선을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한쪽 모선의 사고에 대해서는 모선 간 차단기 및 사고 모선에 접속된 선로 또는 변압기를 제거함으로써 정전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중모선이고요. 이중모선보다 한 단계 더 신뢰성을 높인 게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입니다. 자, 이게 왜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이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모선, 두 개의 회선에 차단기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의 회선 혹은 한 개의 모선당 1.5개, 1과 2분의 1개의 차단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1과 2분의 1 모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중 모선하고 틀리게 이중 모선 같은 경우에는 그 한쪽 모선의 어떤 그 점검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 모선으로 절체할 때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그 절체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정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과 2분의 1 차단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보호 계전을 잘 세팅을 하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A 모선과 B 모선 간에 절체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전 시간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모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B 모선으로 절체를 하고 싶어요. 자, A 모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차단기가 이쪽 차단기와 이쪽 차단기가 현재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B 모선으로 절체를 하기 위해서는요. 얘를 투입하고 얘를 개방하게 되면 정전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차단기 간의 보호 협조가 이루어지게끔 투입과 개방이 이루어지게끔 협조하게끔 만들어주면 정전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차단기라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여기 있는 각각의 피더마다 차단기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설비에만 저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1과 2분의 모선 방식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모선 고장 시에도 송전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전의 3, 4, 5 변전소에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54 변전소에서도 일부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선 차단기, 2회선에 두 개 회선에 차단기 3대가 필요하므로 1과 2분의 1 모선 방식이라고 한다. 대신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설비비가 많이 들고 보호 개전 방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전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전 시간을 거의 없애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신뢰성을 높인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선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선 방식이라는 것이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25점짜리 문제로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자, 10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딱 한 페이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모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 한 3페이지 정도는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 어떻게 2페이지, 3페이지로 늘리느냐. 이때는요. 뒤에 나와 있는 모선 보호 개전 방식을 플러스 해가지고 합쳐서 답안지를 3페이지로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선 보호 방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일 모선, 그 다음에 섹션 구분 단일 모선, 그 다음에 이중 모선, 그리고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성들은 뭐 그림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우는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모선 방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이어서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